이 산유국이 왜 기름을 삽니까? 그것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요.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가 9조 원을 쏟아부은 이유가 뭡니까? 미국도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도 포기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실패를 인정한 그 순간 왜 하필 그 나라였습니까? 27년 경력의 석유 정제 전문가 알렉산더 크로포드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우디 정유시설이 폭발 직전까지 갔습니다. 중동 항공망 전체가 마비 위기에 놓였죠. 서구 최고 기술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만 달랐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나라였습니다. 서구 전문가들이 코웃음 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그 나라의 엔지니어를 보냈습니다. 진보된 기술을 배우러요. 세계 항공사들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며 줄을 섰습니다. 중동 6개국이 동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알렉산더는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27년 경력을 걸고 확인하러요. 그리고 그가 목격한 것은 세계 질서의 전복이었습니다. 불가능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미래였습니다. 그날의 진실, 그가 직접 밝힙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 기름을 샀습니다. 그것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요.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우디 정유시설이 무너지던 그날 말입니다.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크로포드입니다. 영국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죠. 27년 동안 석유 정제 시스템을 진단해왔습니다. 중동, 북해, 멕시코만까지 세계 곳곳의 정유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제 보고서 한 장이 수백억 달러 프로젝트를 좌우했죠. 그런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2024년 9월 단 하나의 숫자 앞에서요. 0.27%.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정유시설에서 긴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항공유 불순물 지수가 0.27을 돌파했다는 보고였죠. 이 수치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항공기 엔진 오작동 위험 수준입니다. 고온 고압 공정에서 연쇄 오류가 터질 수 있다는 경고였죠.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27년 경력 중 이렇게 불안한 수치는 처음이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두바이 긴급회의장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우디 기술진의 얼굴이 창백했죠.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제 효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설비를 전부 갖췄는데도 품질이 뒤로 후퇴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산유국이, 그것도 사우디가 정제 품질로 무너지고 있다니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전체 공급망이 흔들릴 위기였죠.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 공정 전문가가 먼저 나섰습니다. 텍사스 모듈로 교체하면 해결됩니다. 독일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으며 받아쳤죠. 독일 정밀 여과 시스템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그들의 제안을 전부 듣고 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둘 다 이미 시도했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우디 측 수석 엔지니어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간 뒤 일주일 동안 데이터만 들여다봤습니다. 미국 모듈, 유럽 정제 장비, 일본 센서까지 전부 적용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품질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0.27에서 0.28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0.29로 치솟았죠. 저는 첫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근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하지만 저도 그게 어디인지는 몰랐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품질 비교 보고서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보고서 하단 작은 글씨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코리아 리파인드 오일 임퓨리티 0.003%. 0.003%라고요? 저는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사우디가 0.27인데 0.003이라니요. 거의 20배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는 그 나라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사우디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죠. 한국 기술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산유국이 기름을 사서 정제한 뒤 다시 사온다고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위기의 답이 한국에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제 27년 경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정제 공정을 정식으로 조사하겠다고요. 회의감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부 보고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KR 모델 밸리데이션. 한국 모델 검증이었습니다. 저는 국제에너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전 세계 정유시설 413곳의 품질 데이터를 전부 뽑아냈죠. 일주일 동안 숫자만 들여다봤습니다. 평균 불순물 지수는 0.19%였습니다. 최상위권은 미국과 독일이었죠. 0.07에서 0.08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0.003%였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의 수치는 그래프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적 돌연변이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산 항공유 거래 기록을 추적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산 항공유가 사우디산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항공사 14곳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며 구매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사우디 엔지니어가 왜 그렇게 충격받았는지요. 산유국이 만든 기름보다 비싼 기름이 있다니요. 그것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만든 거라니요. 저는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사우디가 울산에 투자한 기록을 찾아냈죠. 9조 원이었습니다. 단순 제휴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습득을 위한 직접 진출이었죠. 저는 그 계약서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산유국이 배우러 간 겁니다. 기름 안 나는 나라에게요. 이건 국제에너지 질서의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수치는 세계 표준의 외곽이다. 하지만 외곽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표준일 수도 있었죠.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27년 동안 쌓아온 제 경험이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야. 저는 내 가정이 틀렸다는 최초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우디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울산 정유시설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사우디 측은 즉시 동의했죠. 그들도 답을 원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런던에서 서울로 가는 표였죠. 그리고 다시 서울에서 울산으로 가는 기차표도요. 짐을 싸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다를까? 아니면 숫자 뒤에 숨겨진 함정이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사우디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0.29를 넘어 0.30으로 치솟고 있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죠. 답은 한국에 있을지 모른다. 위기의 실마리가 거기 있을지 모른다고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 기술에 조심스러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아니라 호기심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울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죠. 2시간 반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산과 터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나타났습니다. 기차역을 나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정유시설이었습니다.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이 규모라고. 택시를 타고 정유단지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시설의 크기가 실감났죠. 파이프, 탱크, 증류탑이 도시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울산 앞바다의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본 순간 제 선입견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우디 현지 담당자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그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있는 건물로 안내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회의실에 5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과장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한 확신이었습니다. 책임 엔지니어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기름을 만듭니다.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걸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저를 공정실로 안내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복을 입었죠. 거대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공정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구조가 달랐습니다. 서구 방식과 완전히 달랐죠. 이중 여과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초미세 정제 프로세스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이런 설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서구의 방식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철학이다.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역과에서 거친 입자를 제거합니다. 두 번째 역과에서 미세 입자를 걸러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분자 수준까지 정제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죠. 이 방식이라면 불순물이 극도로 낮아질 수 있어. 하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들 텐데. 한국 엔지니어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비용보다 품질이 먼저입니다. 품질이 보장되면 가격은 따라옵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공정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기계음이 조용했습니다. 빛이 은은하게 반사됐죠. 모든 게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불순물 감지 센서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화면을 가리켰죠. 실시간 측정값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숫자가 떴습니다. 0.0027%.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보고서보다 더 낮았습니다. 0.0027?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수치가 맞습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평균 수치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멀리 가 있었다. 한국 기술이 중동의 위기를 돌릴 수도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정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사우디의 위기는 여기서 해결될지 모른다. 저는 울산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한국 공정의 완벽함을 눈으로 확인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본능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가 지속 가능할까? 한국은 보여주는 것만 보여준 게 아닐까? 저는 호텔방에서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0.0027%. 완벽한 숫자였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본능이 말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수치는 함정을 숨기기 마련이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우디 본부였습니다. 긴급 상황이었죠. 박사님, 큰일입니다. 중동시설 불순물 수치가 0.31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0.31이라고요? 폭발 위험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오늘 새벽부터입니다. 현장은 비상 대기 상태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중동이 무너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돌아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서구 동료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알렉산더, 한국 기술로 간다는 게 사실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한국? 그 나라 기술은 과대평가예요. 정유 기술은 원래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 왔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중동 전체를 실험하려는 겁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제 27년 경력이 흔들렸습니다. 자존심도 흔들렸죠. 서구는 한국 기술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국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회의실에서 제 의심을 솔직히 말했죠. 수치가 너무 완벽합니다. 지속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임 엔지니어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기술은 성능으로 증명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변명이 없었습니다. 과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미묘한 감정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을 이었습니다. 출하 전 품질 검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OQC 검사입니다. 우리는 다시 공정 라인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검사 지점이었죠. 출하 직전 항공유 샘플이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0.0024%.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0.0024라고요? 한국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하분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어제 본 0.0027보다 더 낮았습니다. OQC 화면에 찍힌 0.0024.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이건 현실을 벗어난 숫자였습니다. 너무 좋아서 오히려 불신이 커졌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 한국 엔지니어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가리킬 뿐이었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사우디는 0.31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구 전문가들은 한국 기술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수치는 0.0024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갈등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의심해야 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이 중동 전체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저는 한국 엔지니어에게 요청했습니다. 공정 설비를 더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특히 여과 시스템을 말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공정 라인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일반 관람 동선이 아니었죠. 기술진들만 출입하는 구역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한 장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게 저희 핵심입니다. 저는 그 장비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미세역과 모듈이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경이로웠죠. 이 모듈의 역과 정밀도는 얼마입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0.3마이크로미터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0.3마이크로미터라고요? 머리카락 굵기의 300분의 1입니다. 저는 그 장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구는 기계를 신뢰하지만 한국은 손끝을 신뢰했습니다. 역과 모듈의 틈은 머리카락보다도 얇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이 정밀도는 서구 장비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2배 정확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수준의 디테일을 어떻게 설계한 거죠? 이 기술은 언제부터 개발하신 겁니까? 15년 전부터입니다. 15년이라고요. 그들은 15년 동안 이 한 가지를 연구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을 이었습니다. 데이터 로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중앙 관제실로 이동했습니다. 화면에 지난 24시간 데이터가 떴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수평선이었습니다. 완벽한 수평선이었죠. 편차가 얼마입니까? 0.0001%입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24시간 동안 단 0.0001%의 편차도 없다고요? 이건 예술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 경험과 상식이 틀렸을 수 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정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작업을 조용히 관찰했죠. 그들은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손동작은 정교했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장인 정신이다. 한국 기술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조용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옆 건물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연수실이었습니다.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죠. 한국 강사가 앞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충격받았습니다. 산유국 기술진이 한국에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계급역전이었습니다. 질서의 전복이었죠. 저는 그날 기술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 세계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군. 저는 호텔로 돌아와 밤새 계산했습니다. 한국 공정의 다단 미세역과 방식을 중동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소 48시간 내 품질 안정화 가능.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이 방식이라면 중동이 삽니다. 한국 기술이 실제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답은 여기 있었다. 한국에 있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새벽 3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우디 긴급 상황실이었습니다. 박사님, 레벨 3 경보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레벨 3라고요? 네, 품질 붕괴 단계입니다. 불순물 지수가 0.34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0.34라고요? 폭발 위기 선언입니다. 항공유 공급은요? 중단 검토 중입니다. 아랍 전역 항공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유시설이 무너진다면 아랍의 하늘이 멈춥니다. 지금 당장 화상회의 연결하십시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이 나타났죠. 그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 당신의 판단이 중동을 살릴 겁니다. 한국 공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든 전화, 모든 이메일이 저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6시간만 주십시오.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국 에너지 전문가였습니다. 알렉산더, 정신 차리시오. 한국 공정은 검증되지 않았소. 중동 전체를 실험장으로 만들 셈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기술을 다시 검토하시오. 한국은 아직 신뢰할 수 없소. 유럽 컨설턴트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서구 정제 기술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한국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가?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질서가 흔들리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 긴급 연락을 했습니다. 사우디 상황이 최악입니다. 공정 적용이 가능합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6시간이면 대응 설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6시간이라고요?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6시간 뒤면 오전 10시입니다. 저는 사우디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전 10시에 긴급 회의를 소집하십시오. 한국 측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한 잔의 커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을 들 수가 없었죠.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사우디 정부, 서구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접속했습니다. 한국 측 책임 엔지니어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사우디 공정 라인 분석 완료했습니다. 병렬 연결 방식으로 한국 모듈을 투입합니다. 공정 중단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서구 전문가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병렬 연결 위험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식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투입 후 시간대별 불순물 감소 예측치였죠. 6시간 차 0.21, 12시간 차 0.14, 24시간 차 0.05, 48시간 차 0.003. 그리고 마지막 줄에 숫자가 떴습니다. 안정화 성공 확률 93%.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93%라고요?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장관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당신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서구 전문가들이 화면 너머에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기다렸죠. 저는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0.0024, 0.3 마이크로미터, 12배 정밀도, 93%. 그리고 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모델로 갑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서구 전문가들이 항의했습니다. 알렉산더, 당신 미쳤소.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사우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렉산더 박사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한국 모델로 진행하십시오.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6시간 내 현장 출발 가능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한국이 얼마나 준비해왔는지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결정이 이야기 전체의 거대한 반전과 성공을 향한 문을 여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이제 내가 증명할 차례다. 12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사우디로 출발했습니다. 핵심 장비 4개를 항공기에 실었죠. 저도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비행시간 10시간.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건 기적을 전제로 한 작전이다. 사우디 정유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긴박했죠. 불순물 지수는 여전히 0.34였습니다.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기술진들의 얼굴이 창백했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정확하게 작업했죠. 헬멧을 쓰고 장갑을 꼈습니다. 병렬 연결 방식으로 한국 모듈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정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직원들이 긴박하게 전환 작업을 도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정확한 수치로 조절했죠. 손동작 하나하나가 정밀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6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8시였습니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한국 책임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가동 시작합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음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중앙 관제실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만 응시했죠. 불순물 지수가 화면에 떴습니다. 0.34.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0.34. 변화가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0.33. 미세하게 떨어졌지만 거의 차이가 없었죠. 4시간이 지났습니다. 0.33. 그대로였습니다. 사우디 기술진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0.33. 사실상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실패인가? 그때 서구 전문가들이 화상으로 접속했습니다. 봐라, 안 되는 거다. 우리가 경고했잖아. 한국 기술은 허상이었어.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임 압박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데이터를 확인했죠. 책임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입니다. 미세역과 모듈이 작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에 매달렸습니다. 7시간이 지났습니다. 0.32. 미세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 수준이었죠. 8시간 차였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0.32, 0.30, 0.29, 0.28, 0.27. 순식간이었습니다. 0.21로 급락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정제가 시작됩니다. 관제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수치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0.21, 0.19, 0.18. 사우디 기술진 한 명이 외쳤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구 전문가들이 침묵했습니다. 10시간이 지났습니다. 0.15. 12시간이 지났습니다. 0.12. 저는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4시간 차였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숫자가 다시 급락했습니다. 0.10, 0.09, 0.08, 0.07.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0.07이라고요? 미국과 독일 최상위권 기술 범위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서구 최고 기술을 넘어선 겁니다. 현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기술진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평생 본 적 없는 속도다. 저는 한국 엔지니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마치 예상한 것처럼요. 16시간이 지났습니다. 0.05. 18시간이 지났습니다. 0.04. 20시간이 지났습니다. 0.03.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2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저는 밤새 관제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24시간 차였습니다. 새벽 8시였습니다. 정확히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숫자가 떴습니다. 0.0029.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0.0029. 한국 울산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기술이 아니다. 하나의 문명이다. 관제실이 폭발했습니다. 사우디 기술진들이 환호했습니다. 서로 껴안았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우디 기술진의 눈빛이 공포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걸 봤습니다. 서구 전문가들은 침묵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 기술이 왜 세계를 압도하는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사흘 뒤 사우디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모였죠. 에너지부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정유 공정 전면 개편을 선언합니다. 한국 모델로 전환합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죠.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우리의 위기를 구했습니다. 불순물 지수 0.0029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이라크. 총 6개국이 한국 기술 도입을 협의 중입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중동 전체가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수백 통 쌓여 있었죠. 서구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달랐습니다. 미국 에너지 연구소 소장이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독일 공정 전문가도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정제 기술은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유럽 컨설턴트 그룹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요청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구는 이제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질서가 바뀐걸요. 세계는 이제 한국을 배웁니다. 일주일 뒤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세계 항공사 21곳이 한국과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산 항공유였죠. 에미레이트 항공,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모두가 한국 정제유를 원했습니다.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요. 한국산 항공유가 프리미엄 시장의 절대 기준이 됐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본격화됐죠. 한 달 뒤 저는 국제에너지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행사였죠. 주제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링의 철학 겸손, 정밀, 집중.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일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세계를 바꿉니다. 이것이 새로운 글로벌 롤모델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죠. 한국 엔지니어들의 활약이 국제사회의 교과서가 되고 있었습니다. 겸손, 정밀, 집중. 이 세 단어가 글로벌 엔지니어링 교육에 등재됐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사람이 만든다. 기술보다 사람이 더 위대했다. 2달 뒤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사우디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 기술진과 후속 회의가 있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울산 항구로 갔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울산 앞바다의 거대한 정유시설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야경이 장관이었습니다. 울산의 야경은 거대한 미래의 심장이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빛났습니다. 증류탑이 우뚝 섰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2달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이 규모라고? 그때 저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땅이 산유국을 살렸다. 세계의 기준을 흔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 저는 그 과정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넘어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7년 경력이 한순간에 재정이 됐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바꿨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 아니다. 기술의 미래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을 과소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보고서에도 한국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보고서 첫 페이지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우선 검토할 것. 이것이 제 새로운 원칙이 됐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하늘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한국이 남았습니다. 울산의 밤. 0.0029라는 숫자. 조용히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 그리고 무너지는 중동을 살려낸 기적.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계는 변했다. 한국이 증명했다. 기술은 국경을 넘고 편견을 깨고 질서를 바꾼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한국을 배울 것입니다. 한국을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그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한국의 미래는 더 밝을 거라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